안녕하십니까. 12월 12일입니다. 오늘은 크레버스 종목 정리를 해봤고요. 제가 관심 종목에서 고배당주에 들어가 있는 종목인데, 한번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보고, 또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인지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요약 및 결론은 맨 마지막에 했으니까 맨 마지막 것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업 내용입니다. 크레버스는 유아 초중 고교생에게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쉽게 학원이죠, 학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청담어학원, 어플러학원, CMS 영재관, CMS 사고력관 등이 있고요. 아이가르텐, C큐브 코딩까지 메인 브랜드고요. 학원 수강료가 주요 수입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크레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원 수강료가 50.4%를 받고 있고요. 의외로 가맹 프랜차이징은 크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한 3.6%. 그리고 기타 메타 서비스, 아이러닝 서비스 등이 약 17%. 비중 큰 온라인 서브 교육이죠. 이쪽 비중이 좀 큰 것 같고, 그 이제 해외 교육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종속 회사를 등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 IR협의회 기업 리서치센터에서 제공했던 어떤 리포트에 나왔던 걸 자료를 참고를 했고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당사 브랜드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아이가르테는 유아 대상으로 한 일종의 유치원 교육이고요. 그다음에 어플러학원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좀 비교적 초등 영어. 그다음에 청담어학원은 고등학생까지 한 고급 영어를 하고 있고, CMS는 수학 쪽입니다. 그죠? 수학하고 과학 쪽 하고 있고, 사고력과는 좀 초등, 그다음에 상위는 영재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코딩 교육으로 C큐브 코딩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운시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런 게 있고요. 이걸 하나 간단하게 보면 청담 어학원은 98년도에 당사 설립 당시에 제일 처음 시작한 서비스고요. 영어 교육이고, 어플 어학원은 2007년부터 서비스를 제공했고, 초중등 영어 교육과 관련된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가르테는 유아 교육이고요. CMS 영재교육센터는 수학교실. 이거는 CMS 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전에 이제 딱 별도의 기업으로서 했고요. 그 다음에 CMS 영재관은 비교적 고등 입시 브랜드를 맞추는 고등 교육이고요. C큐브 코딩은 코딩 교육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은 데서 자료를 제공을 한 건데, 간단하게 보면 1998년에 청담어학원이 최초로 설립이 됐고요. 그리고 2008년에 청담러닝이 코스닥 상장이 됐고, 2012년에 CMS를 일부 주식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22년에 나머지 인수하면서 흡수합병까지 하고, 청담러닝은 회사 이름은 크레버스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부터 중국, 그다음에 일본 등의 베트남까지 진출을 했고요. 그래서 해외 진출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CMS 에듀는 97년 더 먼저 설립됐죠. 수학교실로 수학교육을 시작했고요. 이 회사도 2016년에 코스닥에 상장됐지만 2022년에 흡수합병되면서 상장 폐지됐습니다. 이 회사의 히스토리고요. 그래서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국내 교육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잠깐 보니까, 일단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참여율은 약 78.3%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거고요. 또 여기 보시면 인구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에 이제 외동 자녀가 보편화되면서 프리미엄 교육을 선호하게 되고, 그래서 현재 MZ세대 부모들은 자식을 골드키즈로 키우고 있다. 돈을 많이 들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육 수요자인 또 알파 세대는 디지털 환경에도 익숙해서 비대면이나 디지털 서비스도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 작년 기준으로는 초중고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41만 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당사 주변 환경은 물론 인구 감소 때문에 좀 걱정이 되지만 전체적인 환경은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당사의 성장 전략으로 제시했던 게 온라인 교육에서 메타버스 서비스, 그다음에 유아 교육 시장으로 확대, 해외 진출, 기타 소프트웨어나 AI 교육 등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당사의 미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매출이익 자본 배당 보겠습니다. 과거는 어땠는지 볼까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당사는 연 7.44% 꾸준히 매출이 늘어나고 있고요. 고성장은 아니지만 매출 성장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2023년 올해는 제가 3분기 누적하고 작년 4분기 것만 합쳐서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약 3% 정도 고성장은 아니고 많이 둔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매년 매출 쪽에서 역선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좀 많이 다이나믹한데 2013, 14, 15, 16년까지 좀 약간 내리막길이 있었고요. 특히 2016년에는 영업이익 기준은 16억이지만 당사가 좀 부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기순이익은 약 200억대 적자가 났었고요. 그래서 2016년이 실적은 바닥이었다. 나중에 보시면 주가는 또 반대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2022년에는 역성장을 보였지만 올해는 약 7% 정도 물론 이제 추정치입니다. 4분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4분기에도 적자가 나서 올해 4분기에도 적자가 예상되긴 하는데 4분기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약 270억 정도 나오면 작년보다는 좀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매출액 575억에 영업이익 54억, 당기순이익은 32억이었고요. 그래서 순이익만 작년보다 감소했고 영업이익하고 매출은 소폭 늘어났습니다. 누적으로도 약 227억으로 작년 206억보다 10%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3분기 실적 나쁘지 않았고요. 다음에 4분기 실적은 아직 숫자가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일단 생략하고 PER 계산을 위해서 당기순이익만 보면 작년에 순이익이 안 좋았을 때 약 40배, 그리고 만약 올해 예상은 요걸 4개를 합쳤거든요. 작년 4분기까지 합쳐서 4개를 합쳤더니 약 105억이 나오는데 6월 기준으로 보면 약 PER은 19배, 한 20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재무상태표입니다. 당사는 현금 232억 원, 진짜 여기는 현금은 안 나오죠. 232억 원, 유동자산 558억 원, 비유동자산이 1619억. 네, 부채가 좀 많습니다. 1727억. 근데 자기자본은 451억. 그래서 부채 비율이 무려 383%나 되고요. 자기자본 대비 시가총액으로 봤을 때 현재 PBR은 4.42배.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고배당 주고 회사 나쁘지 않은 브랜드도 있고 그러니까 좋게 생각했는데 좀 그게 걱정이 되고요. 또 유동부채가 1014억인데 유동자산이 558억입니다.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냥 봐도. 제가 이 학원 비즈니스 자체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다 원래 이렇게 돈을 많이 빌려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숫자만 놓고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최근 3년간 평균 배당금은 1,533원이었고요. 배당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3년간 평균으로 보면 1,133원이라서 시가배당 수익률이 약 8.7%, 작년 1,800원만 계산하면 약 시가배당 수익률이 현재 주가로 10.2%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주고 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중간 배당 1,000원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배당 보고 들어갔다가는 요만큼 배당 못 받습니다. 그죠? 중간 배당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여기도 제가 배당주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당사 배당금 총액이 현금 배당 148억이었거든요. 작년에. 근데 작년에 번 게 48억밖에 안 돼요. 그래서 번 거보다 훨씬 많은 돈, 현금 유출이 있었다는 얘기고, 물론 이제 그전에는 뭐 번 데서 나갔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는데 작년에는 좀 무리해서 배당을 줬다, 걸 알 수 있습니다. 주가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17,600원이고요. 시가총액은 약 2천억 정도입니다. 외국인 소진율은 1.48%, 외국인 지분 높지 않고요. 코스닥 426위로 꽤 시가총액이 높진 않은 작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자기 주식이 300만 주, 상당히 많은, 전체 1,100만 주밖에 안 되는데 300만 주가 자기 주식입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꽤 많이 갖고 있네. 그 부분은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봉입니다. 올해 주가는 많이 재미가 없었고요. 그죠? 작년 배당락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거 보시죠. 이게 문제입니다. 고배당주들은 배당락 끝나자마자부터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게 없어요. 올해도 지금은 이제 약간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배당락 이후에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9월 14일날 최고가 21,700원인데 이날은 장중에 26% 급락이 떨어졌는데 솔직히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왔고요. 기관이 갖다 팔았습니다. 거기다 대고. 월봉입니다. 월봉은 주가가 바닥 근처에 있다는 느낌도 듭니다. 왜냐면 보시면 주가가 크게 28,000원대에서 16,000원대에서 등락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보다 올해 실적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직도 바닥에 붙어 있는 상황이라서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또 특이한 게 2016년에 아까 200억이나 당기순이익 적자가 났는데 연말 기준으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2023년에는 실적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현재 오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수급은 외국인은 뭐 사고 팔고 한 것 같고 기관은 많이 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니까 기관은 무려 116만 주, 지분의 10%를 갖다 팔았습니다. 시장 거래 유통 주식에. 야, 기관이 1년 동안 엄청나게 팔았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사야 다시 오르겠죠. 증권사 리포트입니다. 앞에서 참고 자료를 썼던 한국 IR 협의회 기업시스템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했고요. 작년에 합병 후에 당기순이익이 많이 크게 감소했다. CMS 에듀 학원생 이탈하고 합병 관련 비용 나왔고 빅베스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재학생 다시 증가하고 비용이 절감 효과가 있고, 또 작년에 빅베스 했으니까 이제 기저 효과가 나타날 거다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 당사 애널 예상치보다는 그 이익이 크게 늘어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은 배당에 대해서도 얘기가 하고 있고요. 시장 확대를 통해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종목 뉴스입니다. 뉴스에 나온 것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동훈 전 대표 복귀한다. 2018년부터 21년까지 청담 러닝 대표였는데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를 활용한 에듀테크가 속도를 낸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알파 세대는 이쪽에 익숙하고 젊은 초등학생, 그 다음에 초등학생 유아를 보면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이런 걸 즐기죠. 그래서 교육시장도 이런 콘텐츠가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사는 네이버 AI 하이버 클로바 X 쪽에 활용한 AI 활용 서비스를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많이 시장에 알려질 것 같고요. 다음에 매일경제에서 나온 거 보니까 올해 스타 브랜드로 교육 플랫폼 부분에서 대상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배구조입니다. 당사의 최대 주주는 김영화 씨고요. 14.22%. 연세는 좀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특수관계인 포함해서 약 23.55%고 김혜련 씨는 배우자로 보입니다. 일단 좀 아쉬운 점은 여기도 최대 주주가 전체 지분 23.55%인데 약 14%는 주식담보대출로 잡혀 있다는 게 좀 특징입니다. 이 돈은 어디다 쓰는지 잘 모르겠네요. 아마 합병하는데 돈이 아무래도 부채가 많다 보니까 갖다 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부분 좀 아쉽습니다. 정리를 하면 앞에 부분들은 다 똑같고요. 단지 제가 볼 때는 고배당 매력이 있는 부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지만 아무래도 이 부채 비율이 높고 PBR이 높은데 특히 그렇다고 고성장주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자체에 대한 매력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